너 너무 예민해. 좀 무신경하게 살아. 그게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쩌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아, 내가 문제야. 좀 둔해져야 되는데. 좀 강해져야 되는데.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초민감자 HSP라고 부릅니다. 성격이 까칠한 것도 멘탈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경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예민한 뇌는 세상의 자극에 쉽게 압도당하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민함을 결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숨기고, 고치려 하고, 약 먹고, 명상 앱 갈고.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피아노 건반 하나의 미세한 떨림까지 음악으로 끌어올려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을 찍은 쇼팽도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을 문장으로 끌어내 20세기 문학을 뒤집어버린 카프카도 당신과 똑같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신호를 포착하는 뇌, 같은 정보를 남들보다 몇 배 더 깊게 처리하는 뇌, 이게 예민한 뇌이고 동시에 위대한 뇌입니다. 오늘 뻔한 위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신 그 예민함을 무기로 바꾸는 구체적인 기술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평생 약점이라 믿었던 그 감각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먼저 아침부터 따라가 볼게요. 예민한 사람의 하루입니다. 눈을 뜹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해요. 왜냐면 어젯밤에 머리가 안 꺼졌거든요. 낮에 누가 던진 한마디, 전화 너머로 들린 묘한 톤, 모임에서 잠깐 흘렀던 어색한 공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까지 돌아갔어요. 겨우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가 평소보다 인사가 짧아요. 그 순간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어제 회식에서 내가 한 말이 좀 그랬나? 보통 사람은 1초 만에 있는 그 인사 하나를 당신은 8시간 동안 분석하고 있어요. 회의에 들어갑니다. 부장이 발표 자료를 보다가 미간이 0.5초 찌푸려져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나는 봤어요. 그리고 그 0.5초가 회의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감각이 과부하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 질문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나만 힘들지가 아니라 내 뇌는 왜 이렇게 작동하지? 자책에서 분석으로 옮겨가야 답이 나옵니다. 1996년 미국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각처리 민감성, 영어로 SPS라고 해요.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할게요. 보통 사람의 뇌에는 정보 필터가 있어요. 들어오는 정보 중에 70%는 자동으로 걸러내고 30%만 의식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예민한 사람은 그 필터가 거의 없어요. 100%가 다 올라와요. 같은 카페에 앉아 있어도 옆 테이블 대화 내용, 조명 색깔, 공기 중의 향수 잔향, 직원의 발걸음 속도, 음악 볼륨이 동시에 다 들립니다. 보통 사람은 친구 얼굴만 보여요. 이걸 알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약한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처리하는 정보량이 5배인 건가요? 그래서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이 2014년에 진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뇌를 fMRI로 찍은 거예요. 같은 자극을 주고 일반인 뇌하고 비교했습니다. 결과는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뇌는 같은 사진 한 장을 봐도 일반인보다 훨씬 넓은 영역이 훨씬 강하게 활성화됐어요. 특히 감정 처리하고 공감 담당하는 부위가 압도적으로 더 켜졌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같은 영화 한 편을 봐도 보통 사람은 재밌네 하고 끝나는데 예민한 사람은 주인공 표정 하나에 며칠 마음이 무거워요.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자체가 더 많이, 더 깊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요. 자, 이제부터 좀 기묘한 얘기를 할게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편도체. 이게 뭐냐면 뇌 안에 있는 공항 보안 검색대예요. 임무는 딱 하나. 지금 안전해, 위험해? 0.03초 만에 판단합니다. 보통 사람의 보안 검색대는 감도가 보통이에요. 큰 가방, 명백한 무기, 진짜 위험만 잡아냅니다. 근데 예민한 사람의 검색대는요? 감도가 최대로 세팅돼 있어요. 손톱 깎기, 립밤, 동전 한 입에도 경보가 울려요.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도요. 원시 시대였으면 이게 생명을 구했어요. 풀숲이 바스락하면 즉시 도망쳐. 이 편도체 덕분에 우리 조상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호랑이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편도체는 아직도 원시 시대 모드로 작동하고 있어요. 부장의 무뚝뚝한 말투를 위협으로, 친구의 늦은 답장을 사회적 추방으로, 동료의 짧은 인사를 생존 위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그 순간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셧다운됩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CEO예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사령탑이에요. 근데 편도체가 비상벨을 누르면 이 CEO는 즉시 자리를 비웁니다. 원시 시대 기준으로 호랑이 앞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 따위 없으니까요. 일단 도망치거나 싸워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예민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다음에 후회하는 이유예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냥 넘길걸. 그 순간 당신은 CEO가 아니라 원시인의 뇌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너무 생각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음을 비워. 이런 말들. 전부 안 먹혔죠?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편도체는 의지력으로 안 꺼집니다. 악몽을 마음먹는다고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편도체 경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다짐으론 절대 안 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에어컨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려고 했던 거예요. 리모컨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리모컨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편도체는 생각으론 안 되는데 몸으론 됩니다. 편도체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 경로를 통해서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미주신경이 뭐냐면요. 뇌하고 몸을 잇는 직통 전화선입니다. 몸이 긴장해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구나. 몸이 풀려 있으면 안전한 상황이구나라고 편도체가 읽어요. 뇌를 직접 설득할 수는 없지만 몸을 통해서 뇌를 속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올바른 리모컨 3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3초 멈춤입니다. 누군가 신경 쓰이는 말을 했어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편도체가 울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즉각 쏘아붙이거나 아무 말 못하고 삼키거나 둘 다 나중에 후회하죠. 오늘부터는 딱 3초만 멈추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3초 동안 자기 몸을 느끼는 겁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손바닥의 온기. 그게 전부예요. 이게 왜 효과 있냐면요. 사람이 자기 몸 내부 감각에 주의를 돌리는 행위 자체로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부교감 신경이 켜지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근육이 풀리고 편도체는 안전하구나라고 읽어요. 핵심은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 멈추려 하면 오히려 뇌 부하가 걸려요. 대신 주의를 머리에서 몸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우습게 들릴 텐데 얼굴 근육 풀기입니다. 불안할 때 일부러 입을 살짝 벌리고 눈에 힘을 빼고 이마를 늘어뜨려 보세요. 거울 보면 좀 멍청해 보일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안하면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를 악물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이마가 찌푸려져요. 이 근육 신호가 미주신경을 타고 편도체로 직행해요. 지금 위험해라는 신호로요. 반대로 얼굴 근육을 의도적으로 풀면 위험 없음으로 신호가 뒤집힙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의료원 연구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한 박자 느린 움직임입니다. 예민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움직임이 빨라요. 걸음도 빠르고 반응도 빠르고 뭐든 서둘러요. 왜냐면 편도체가 항상 경계 모드라서 모든 것에 재빨리 대응하도록 몸이 세팅돼 있거든요. 근데 이 빠른 움직임 자체가 다시 편도체한테 지금 급한 상황이다 신호를 보내요. 악순환이죠.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한 박자만 느리게 움직여보세요. 걸을 때 보폭을 조금만 넓히고 커피잔 들 때 후다닥 들지 말고 천천히 손을 뻗고 문 열 때 급하게 열지 말고 천천히 여세요. 사자를 떠올려 보세요. 사자는 초원에서 절대 안 서두릅니다. 느릿느릿 걸어요. 왜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이 공간의 주인이니까요. 당신이 천천히 움직이면 그 자체가 편도체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편도체 경계 수준이 한 단계 내려가고 전전두엽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하게 짚고 갈 게 있어요. 둔감한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둔감한 사람들도 흥미로운 강점이 있어요. 스트레스 회복이 빠르고 의사결정이 빠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포지션에 잘 맞고요. 문제는 둘 중 하나가 우월한 게 아니라 자기 시스템에 안 맞는 환경에 있을 때 양쪽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모든 예민함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예민함은 진짜 고성능 레이더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릴 때 받은 상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부모 눈치 보면서 자란 사람은 편도체가 더 예민하게 세팅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거예요. 타고난 감각인지 학습된 경계인지. 하나는 활용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천천히 풀어줘야 됩니다. 뭐가 됐든 결함은 아닙니다. 둘 다 당신을 살아남게 해준 시스템이에요. 자, 마지막 무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감각 레이더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사람입니다. 상대방 표정, 말투, 반응, 나를 향한 시선. 레이더가 대인관계의 위협 신호만 스캔하니까 세상이 온통 불안투성이로 보였던 거예요. 이제 그 레이더의 방향을 돌리세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관심 있는 세계를 향해서요.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글쓰기로, 그림이라면 그림으로, 요리, 음악, 식물, 코드, 뭐든 좋아요. 혼자 몰입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영역. 거기에 예민함을 집중시키세요. 이게 위인들이 자기 예민함을 무기로 만든 방법입니다. 쇼팽은 사람들 사이에선 늘 탈진했어요. 사교 모임만 다녀오면 며칠을 앓았습니다. 근데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누구도 듣지 못한 건반의 미세한 떨림을 잡아냈어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소리의 결로 레이더를 돌렸을 때 그게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이 됐습니다. 카프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생활에선 늘 무너졌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밤마다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결로 레이더를 돌렸을 때 누구도 쓴 적 없는 문장을 건져 올렸고 20세기 문학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민함을 없앤 게 아니라 예민함이 향하는 방향을 바꿨어요. 당신도 같은 레이더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대충 넘기는 디테일을 깊게 감지하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람을 향하면 불안이지만 자기 세계를 향하면 탁월함입니다. 2025년에 영국 퀸메리 대학교 연구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부정적 환경엔 더 취약한 만큼 긍정적 환경하고 몰입에는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대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보통 사람보다 더 깊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설계된 겁니다. 명품 바이올린을 떠올려 보세요. 명품 바이올린은 온도하고 습도에 극도로 민감해요. 싸구려 악기는 어디서든 비슷한 소리를 내지만 명품은 환경이 안 맞으면 삐걱거리고 환경이 맞으면 소름 돋는 소리를 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딱 그래요. 고장난 게 아니라 그만큼 정밀한 겁니다. 당신은 고칠 대상이 아닙니다. 조율할 대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3초 멈춤, 얼굴 근육 풀기, 느린 움직임, 감각의 울타리, 레이더 방향 전환. 이건 당신을 둔감한 사람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명품 악기를 당신한테 맞는 환경에 조율해주는 기술이에요. 그 조율이 끝나는 순간 평생 약점이라고 믿었던 그 예민함이 누구도 못 내는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 얘기다라고 느끼신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얘기를 나눠주세요. 예민해서 힘들었던 순간이든 예민함이 오히려 도움이 됐던 순간이든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같은 뇌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얘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